이번에는 자, 여기 유닛 컨버터라는 이름의 단위 변환기죠. 유닛 컨버터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코드를 좀 가급적이면 짧고 간결하게 쓰려고 컴포넌트를 추가로 두진 않았어요. 마이 버튼 사용한 건 가지고 오긴 했는데, 자, 앱.js 쪽의 내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앱.js 쪽에서 내용들을 보시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화면에 렌더를 좀 시켜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과 먼저 보시고, 결과 내용을 먼저 보시고서 코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상용 제품이나 아무튼 뭔가 공식적인 표기에는 이제 저희 다 미터법을 써야지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적응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집 평수 제곱미터로 계산하는 거, 그리고 모니터 인치수 센티미터로 표시하는 거는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모니터가 사이즈가 70cm라고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사실 감이 잘 안 옵니다. 24, 27, 30은 어떻게 되는지 대강 감이 오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단위 변환기입니다. 그래서 30인치를 넣으면 76.2인 거고요. 40인치는 101.6cm인 거죠. 자, 센티미터로 변환을 하면 40cm는 15.74인치 정도가 되는 거고요. 자, 100cm는 39.37인치 정도가 되는 거네요. 이런 단위 변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렌더 쪽을 보시면은요, 일단 화면을 렌더하는 쪽 먼저 보죠. 렌더하는 쪽을 보면은, 자, 크게 뷰 하나가 감싸고 있고요. 그 아래 이제 인풋 타입이 하나가, 인풋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요 부분이죠. 위에 텍스트 하나를 두고서 그 아래 버튼을 놨습니다. 인치하고 센티미터라고 써져 있는 버튼을 하나씩 놨고요. 자, 버튼은 저희가 아까 만들었었던 마이 버튼을 다시 사용을 했습니다. 그냥 버튼을 사용을 해도 되지만 기왕 만들었으니까 써먹어 보려고요. 그래서 라벨하고 온 프레스를 이렇게 넣어놨고요. 온 프레스 부분은 좀 이따가 보죠. 자, 그리고 이 버튼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가로 배치를 우리가 특정하지 않는 이상은 오브젝트들은 세로로 쭉 나열이 되면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가로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뷰로 하나 감싼 다음에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거를 이제 로우로 해주게 되면은 가로로 이제 배치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플렉스 디렉션을 좀 사용을 해서 가로 배치를 해줬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또 뷰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는 자, 텍스트 인풋을 하나 넣고요. 텍스트 인풋이 이제 여기에 실제 우리가 입력을 했었던 이 영역이 되겠고요. 그 옆에 이제 텍스트, 입력하는 수치의 단위를 표시하기 위한 텍스트를 하나 놔뒀습니다. 얘네들도 가로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플렉스 디렉션을 로우로 해가지고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게 이제 좀 복잡해 보이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자, 입력한 단위, 입력한 수치, 입력한 숫자, 그리고 수치, 단위, 유닛, 그리고 이제 계산된 값과 그 단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인치 변환하는 중이면은 몇 인치가 몇 센치가 됐는지가 표시가 되는 거고, 센치 변환일 때는 몇 센치가 몇 인치가 됐는지를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단순 텍스트로 해서 그 안에다가
그 변수와 그 값들을 그냥 쭉 이어 붙이는 형태로 이렇게 작성을 해 놨습니다. 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를 사용을 했냐면요. 스테이트는 딱 두 가지 스테이트만 사용을 했어요. 지금 내가 인치를 변환을 하는 것이냐, 센티미터를 변환을 하는 것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타입이라는 스테이트를 하나 사용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인풋 텍스트에 입력하는 값을 관리하기 위한 value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 이제 이 결과 같은 것들을 도출을 하기 위해서 결과 부분에 사용을 할 그냥 단순 텍스트 렌더링을 위한 함수를 몇 가지 만들었는데요. 자, 입력하기 위한 입력하는 쪽의 단위인 origin unit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자, 디스 스테이트의 타입이 인치일 때는 인치, 아닐 때는 센티미터를 리턴을 하게끔 만들어 놨고요. 자, 타겟 유닛, 변환을 하는 그 목표 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반대로 현재 타입이 인치일 때는 센티미터로, 아닐 때는 인치로 이렇게 반환을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변환을 하는 함수에서는요. 자, this state value의 그 input 텍스트에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숫자 형태의 스트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먼저 이렇게 변환을 해주고요. 자, 소수가 포함될 수 있는 float 형태로 자, 스트링을 플롯으로 넘버 형태로 변환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현재 타입이 인치일 경우에는 2.54를 곱해가지고 센티미터 값으로 변환을 하고 아닐 경우에는 2.54를 나눠가지고 그 변환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값은 인치이기 때문에 처음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무조건 인치에서 센티미터로 변환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밑에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자, 그 ES6에 있는 템플릿 문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 요 단위로 잘라서 보시면은 좀 더 보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요 달러 표시부터 중괄호 그리고 중괄호 닫는 데까지 요렇게 이제 스트링 안쪽에다가 변수를 끼워 넣을 수 있도록 그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먼저 표시를 하고요. 공백 문자 하나 하고 그 뒤에다가 이제 변환을 하기 위한 원 단위 오리진 유닛을 출력을 하게 해놨고요. 화살표 표시하고 계산된 값이 출력이 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우리가 목표한 유닛 변환될 단위를 출력을 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자, 우리가 렌더되는 내용을 예상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0, 처음에는 밸류에 0이 들어가 있고요. 자, 오리진 유닛은 인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화살표하고 계산된 값은 이제 어차피 값이 0이기 때문에 뭐 나누든 곱하든 결과가 0이 될 것이고 타겟 유닛에서는 인치의 반대, 센티미터가 나오게 지금 해놨으니까 초기에는 렌더가 이렇게 될 것인데 이후에 이제 밸류가 변경이 되면은 이 밸류의 변경에 따라서 이 기본 밸류와 그 계산된 값, 이 두 가지 값이 인풋 텍스트의 변경에 의해서 값이 변화가 될 거고요. 버튼을 클릭을 해가지고 단위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유닛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가 되고 당연히 계산식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변화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밑에 텍스트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value에 대한 변화는 이 텍스트 인풋 쪽에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이 텍스트 인풋 쪽에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value가 state의 value를 할당을 하게 돼 있지만 자, onChange 텍스트 이벤트를 통해서 텍스트를 입력을 받으면 그거를 state 안에 value 안에다가 텍스트를 할당을 하게끔 해놨어요. 저희가 아까 봤었던 input 텍스트에서는 반드시 이벤트를 통해서 값을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부분들이 적용이 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자들이 값을 입력을 하면은 값을 입력을 한 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만 업데이트가 되면 스테이트가 업데이트가 되면 스테이트 업데이트 된 걸로 인한 렌더의 변화는 우리가 그 과정 자체에는 관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스테이트만 계속 변환을 해주면 됩니다. 스테이트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위에 버튼을 보면은 자, 버튼 아래 이제 인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setState를 통해서 타입을 인치라는 값으로 변환을 하게끔 해놨고요. 센티미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setState를 통해서 타입을 센티미터로 변환이 되게끔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값의 변화는 반드시 setState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요. 지금 이 앱에서는 유일하게 사용자의 입력을 통해서만 값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버튼을 온프레스하거나 아니면은 인풋 텍스트에 실제 값을 집어넣었거나 이 두 가지 경우에만 setState가 되게 되고요.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면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구성해 놓은 대로 렌더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스테이트가 중심이 되거든요.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화면이 어떻게 보일 것이다. 스테이트를 중심에 놓고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꼭 리액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서도 이러한 이제 컨셉으로 작업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변경에 반응하듯이 내용들이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그런 최근에 굉장히 유행하는 트렌드가 있죠. 그래서 아예 이제 그런 형태로 나온 것들은 쭉 그 프로미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아예 이제 그 형태로만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뭐 RxJS라든가 뭐 RX 스위프트, RX 코틀린 뭐 그런 것들이 쭉 있는데 어 이게 이제 딱 뭐 RxJS가 이런 겁니다라고 하면은 두 개가 이제 뭐 많이 다른 느낌이 드시겠지만은 그 스테이트 데이터를 중심으로 놓고서 생각을 한다라는 그 컨셉 자체는 대부분 그런 비슷한 것들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테이트를 항상 중심에 놓고 어떻게 스테이트가 변경이 돼서 그것이 화면에 반영이 되는가. 리액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 스테이트라는 것들은 물론 이제 작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외부의 요인들이 내부의 스테이트에 변화를 줄 수도 있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테이트라는 것은 이 컴포넌트 지금 같은 경우에는 app.js라고 되어 있는 이 클래스 내부 이 안에서의 그 상태만을 딱 관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가 외부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어떤 외부의 값이 이 스테이트에 지금은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짜는 것이 더 좋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프롭스는 외부에서 전달이 되는 값인데 외부에서 전달이 된 프롭스를 내가 스테이트에다가 뭐 반영을 해가지고 쓰겠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스테이트는 이 내부에서의 상태만 관리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권장되는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사실 이제 이 밸류 부분을 지워도 그러니까 밸류를 지웠을 때에는 밸류가 없는 텍스트 인풋은 무조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그대로 나오게 돼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없더라도 어쨌든 업데이트는 여기에서 될 거고 업데이트가 돼서 저희가 이게 밸류를 또 기본값을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실제 화면에 이 얘가 그 스테이트랑 인풋이랑 이렇게 데이터가 바인딩이 돼 있지 않더라도 밸류만 있으면은 렌더는 잘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실제 업데이트를 했을 때 그거를 좀 가공을 해서 스테이트에 반영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이제 좀 차이가 생기겠죠. 네, 뭐 예를 들어
나는 이제 스테이트에는 트림을 해서 반영을 했는데 그게 바인딩이 안 돼 있어서 트림된 게 아닌 상태로 이제 입력이 돼 있다든가 뭐 그런 차이가 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리액트 쪽에서는 이제 어 리액트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거죠. 근데 자기네들이 제시를 하는 바는 스테이트가 복잡해질 것 같으면은 컴포넌트를 더 잘게 쪼갠 다음에 그 컴포넌트 하나의 컴포넌트에서는 정말 작은 수의 스테이트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라라는 이제 그러면은 뭐 이제 이게 뭐 아까 같은 유저 데이터가 뭐 쪼개지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 유저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뭐 또 더 작은 컴포넌트로 나눠서 그거는 그 컴포넌트 안에서 이제 그 뎁스가 하나짜리 스테이트에서 가급적이면 다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라라고 일단은 그런 컨셉을 제시를 하는 거기는 합니다.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그 펑셔널 컴포넌트라 그래가지고 그 클래스까지 굳이 만들지 않아도 함수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들을 리액트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근데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브릿지가 그걸 잘못해서 그래가지고 가끔 에러를 낼 때가 있어가지고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리액트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펑셔널 컴포넌트로 나누면 그렇게 큰 노가다가 아닐